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들. 중단원 매듭짓기 29쪽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을 텐데요. 선생님은 거기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자, 원소는 엘리먼트다. 자, 그럼 원자는 무엇이었냐? 자, 원자는 영어로 아톰이었죠. 애톰.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소는 구별해 주시기입니다.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는 개수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고요. 원소는 성분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철은 원소 기호 미리 이야기해 드린데요. 대문자 F의 소문자 E, 구리는 대문자 C의 소문자 U, 규소는 대문자 S의 소문자 I, 금은 대문자 A의 소문자 U, 헬륨은 대문자 H의 소문자 E, 알루미늄은 대문자 A의 소문자 L.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는 영어를 의미하지요. 자, 이렇게 원소가 다양한데 현재까지 나타난 게 118가지. 118개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밝혀지기도 하기 때문에 118가지 지금까지는 발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그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자, 그것은 불꽃 반응이라는 것도 있고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불꽃 반응은 원소 중에 일부, 그것도 금속 원소에서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꽃 반응은요, 원소의 양이 아주 적어도 금방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염화는 음이온을 의미합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 그다음에 나트륨은 양이온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양이온인 나트륨의 불꽃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 염화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스트론튬이 양이온인데요. 자, 여기서 양이온인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빨간색입니다.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예, 스트론튬 빨간색. 자, 그다음에 염화 리튬. 자, 이것도 역시 리튬이 양이온인데요. 양이온인 리튬의 불꽃색도 역시 빨간색입니다. 자, 염화 구리, 양이온인 구리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 봤더니만 청록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조금 그림을 캡처해 왔습니다. 빨간색을 나타내는 리튬도 있고요. 여기 똑같은 빨간색인데 스트론튬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둘 다 빨간색이다. 요거는 구별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는 건 노란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을 나타냅니다. 자, 청록색을 나타내는 구리, 이렇게 표현되죠. 자, 칼슘은 주황색을 나타내고요. 바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륨은 황록색을 나타냅니다. 사실 요 색과 요 색을 보여줬을 때 실제로 실험을 하면 차이가 크지만요.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별로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떠한 원리로 색깔이 나타나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자, 이 오른쪽으로 가면 붉은색이 가까워지죠? 그다음에 붉은색 바깥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라색이죠? 자, 보라색 바깥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빛깔들은 가시광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보면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한의원 같은 데 갔을 때 물리치료할 때 전등을 하나 켜주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붉은 빛이면서 은은히 따뜻해요. 하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자외선이 있는데요. 자외선 쪽은 빛이 강해요. 에너지가 강해서 살균 소독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붉은색을 나타내는 빨간색이나 리튬은 에너지가 좀 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록색 중간이고요. 이렇게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 자, 요거는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갖고 들뜬 상태가 됩니다. 자, 들뜬 상태가 됐다가 그 상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소가 다시 그 빛을 내놓으면서 원상태, 즉 바닥 상태로 갈 때 내놓는 그 빛이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불꽃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이 선 스펙트럼은 특정 원소가 포함된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특정 부분의 선이 밝게 나타납니다. 자, 이때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위치가 달라지고요. 개수가 달라지고요. 또한 굵기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불꽃 반응으로 구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선 스펙트럼을 보면 훨씬 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질에 몇 가지 원소가 섞여 있어도 각각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는 게 이 선 스펙트럼이에요.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해 보고자 했지만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이 되는 거는 그다지 많진 않았어요. 네, 실험 기구에 오차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기구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요런 그래프를 얻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요 아래에 있는 물질 가예요. 선생님이 조금 확대해서 그림을 나타냈는데요. 이 물질 가에는 리튬, 스트론튬, 칼슘 중에 무엇이 들어있냐? 요겁니다. 셋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둘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선을 이렇게 맞춰 봅니다. 자, 맞춰 봤을 때 스트론튬 도드라지죠? 없지요. 여기도 또 도드라지죠?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가면은 다 일치를 해요. 자, 그리고 칼슘 들어있고요. 여기 스티론튬 또 안 맞네요. 자, 그래서 리튬 4가지 다 이 밑에 있고요. 칼슘도 모두 다 있습니다. 칼슘은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물질 가에는 무엇만 없다? 스트론튬만 없고 리튬도 포함되어 있고 칼슘도 포함되어 있다. 선의 위치, 개수까지 다 일치를 하면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게요. 자, 이제 원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형을 왜 쓰느냐?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쓰고요. 너무너무 커서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 모형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 아빠나 또는 형아들과
프라모델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었을 거예요. 많이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큰 전투기, 커다란 배 같은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작게 만든 거. 요것도 모형이지만 지금처럼 너무나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이거를 모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둥근 원으로 표현하고요.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것은 양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전하라는 건 플러스 전하예요. 자, 그다음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작은 요 입자를 전자라고 합니다.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도 한번 봤을 거예요. 수소 원자의 경우 그 크기는 1억 개를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겨우 1c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대요. 1억 개, 우리가 셀 수도 없이 정말 많은 수지요. 자, 그만큼 원자의 개수가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자의 모형을 보면요. 원자 핵 중심으로 전자가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때 특별한 일을 벌이지 않으면 원자는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으로 중성이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뭐냐?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하고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탄소 원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원자핵인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자는 하나에 마이너스 1을 갖는데요. 마이너스 1을 갖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래서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6이다. 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6 하면 결국은 제로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뭘 표현했느냐? 원자의 모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분자는 독립된 입자예요. 그러면서도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몰레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헬륨이나 네온과 같은 원자들은요. 원자 하나가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분자는요.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얘는 원자가 곧 분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18가지의 원자 중에서 이런 원자는 1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물 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얼음을 나타내는 얼음 분자도 되고요. 수증기를 나타내는 수증기 분자도 됩니다. 그래서 얼음, 물, 수증기는 모두 물 분자로 되어 있다. 자, 우리 얼음은 고체죠. 자, 그래서 고체라고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솔리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요. 액체죠. 액체. 그 다음에 영어로는 리퀴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수증기는 기체예요. 자, 기체는 뭐라고 할까요? 예, 여러분이 가스, GAS, 가스라고 표현하는 게 기체예요. 고체, 액체, 기체를 통틀어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물 분자예요. 물 분자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원자보다는 크지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사용합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산소 원자고요. 양옆으로 붙어 있는 것이 수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H2O로 되어 있고요.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이루어져 있다.
요렇게 보십니다. 자, 이처럼 분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원자가 118개였으니까 분자는 훨씬 더 많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자를 다 알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자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와 또 수소 원자 이 두 개가 만나면요. 하나의 수소 분자를 만들어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수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수소 분자를 만든다. 수소 원자 따로 있을 때보다는요. 수소 원자 두 개가 합쳐질 때 더욱더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수소 분자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인데요. 교과서에 소개된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암모니아 분자라고 되어 있는 건 이런 모양인데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질소 원자고요. 요 사이드로 세 가지가 있는 게 수소 원자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는 이따가 한번 정리하겠지만 NH3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 있는 건 산소 분자인데요. 산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산소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염화수소 분자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염소 분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소 원자. 그래서 염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염화수소 분자를 만든다. 자, 이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 있는 걸 우리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테인 분자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시커멓게 표현된 게 탄소 원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에 4개가 붙어 있죠. 이게 수소 원자 4개입니다. 오타네요. 그래서 중심에 이렇게 탄소 원자 그리고 수소 원자가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메테인 분자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거 메탄 분자라고 표현했었는데요. 표기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메테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오존 분자인데요. 산소 원자 3개가 만나서 오존을 이룹니다. 자, 이건 그냥 공기 중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층권에 가면은 오존층이라고 있죠. 자, 거기에 가면 얘가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많은 수가 있습니다. 이 오존 분자 O3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자는요.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평행으로 있네요. 이런 분자 모형은 누가 알아냈느냐? 역시 앞선 과학을 공부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소 원자 하나랑 질소 원자 또 하나랑 만나서 질소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얘도 질소 원자로 있는 것보다는 분자로 있는 게 안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소 분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면 일산화탄소 분자가 됩니다. 자, 여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거의 비슷하죠. 자, 1산화라는 건요. 탄소에 산소가 하나고요. 2산화라는 건요. 탄소에 산소가 2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했어요. 자,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듯이요. 원소를 표현할 때도 약속된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원소 기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기호? 원소 기호. 이 원소 기호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많은 과학자들의 노고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름을 남긴 과학자가 누구냐? 돌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인데요. 동그란 원 안에다가 알파벳이나 그림을 넣어서 원소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종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원소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쉽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과학자 베리셀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림이나 문자 대신에 동그란 그 원 안에 그냥 문자로 원소를 나타내 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의 대문자로 적자. 자, 그렇게 하고 첫 글자가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글자 중에서 한 글자를 선택해서 소문자로 적어서 원소를 표현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원소를 선생님이 표현해 놨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자, 모두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수소는요, 원소 기호로 H, 헬륨은 대문자 H에 소문자 E, 수소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라고 쓰면 똑같아지니까 그 다음 글자를 E를 선택해 갖고 소문자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음 보면요. 또 H, 수소 헬륨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중간 글자 중에 G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바륨이라는 거 볼래요? 바륨. 자, 바륨도 붕소라는 걸 먼저 발견을 했어요. B라고 이름을 줬더니만 바륨이 밝혀진 거야. 베릴륨이 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바륨은 A라고 쓰자. 베릴륨은 BE 해서 대문자 B에 소문자 E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나타내진 겁니다. 지금은 망가니즘 Mn, 마그네슘 Mg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한데요. 이거는 좀 외워 주셔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 제시가 된 만큼. 자, 그래서 원소 이름도 따로 알고 원소 기호도 따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등교 개학했을 때 선생님이 쪽지 시험도 볼 거니까 미리미리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0가지 원소의 주기율표라고 해서 선생님이 좀 욕심을 부렸어요. 자, 원자 번호라고 되어 있는 각 원소마다 주어진 번호가 있어요. 자, 이 원자 번호는요.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수. 아까 탄소는 6이었죠. 자, 수소는 1이에요. 헬륨 2예요. 이런 식으로 번호대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끼리 나열한 표입니다. 실제로는 주기율표 118가지가 쭉 있는데요. 여기선 20가지만 꼭 외워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 해, 리베, 비, NO, 플레, 나만 알지, 푸스, 염아, 칼, 카 이렇게 선생님은 외웠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기 보면요. 원소 기호를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위첨차로 원자 번호를 쓰고요. 밑에는 원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베릴륨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4번이고요. 원소 기호는 대문자 B에 소문자 E, 원소 이름은 베릴륨이라고 쓴다. 자, 마그네슘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12번이구나. 원소 기호는 대문자 M에 소문자 G, 마그네슘이라고 읽는구나.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원자 번호가 20번은 칼슘이네요. 자, 대문자 C에 소문자 A 이렇게 쓰자. 얘네들을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로서는 같은 족이다 라고 불러요. 같은 가족이다.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갔을 때 요거는 주기라고 표현해요. 리베, BCNO, 플레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원자 껍데기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 요 밑에 있는 주기고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소, 인황, 염소, 아르곤. 자, 지금은 세로가 족이고 가로가 축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 기호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소 기호하고 숫자를 이용합니다.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한 것을 화학식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식은 선생님이 다 적어봤어요. 자, 분자 이름 수소. 이제 이거 원소 이름 아니에요. 분자 이름 수소 할 때 말로는 수소하지만 분자식으로 표현할 때는 H2,
H는 대문자, 두 개라는 뜻의 숫자 2는 아래 첨자로 써줘요. 자, 분자 이름 산소예요. 그러면 O2, 산소 분자가 두 개가 모여 있다. 이런 의미로 대문자 O에 숫자 2는 아래 첨자로 쓰여져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오존이라고 하는 분자 있다 그랬죠? 자, 이거는 산소가 3개가 모여 있습니다. O3.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산화탄소 CO 있고요. 이산화탄소, 산소가 하나 더 있죠? CO2라고 부릅니다. 자,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는 아래쪽에 첨자로 적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물하고 과산화수소 볼까요? 물은 H2O. 여기 기본이 되고요. 여기 딱 산소가 하나 더 많아. 자, 그래서 과하다, 산소가. 과산화수소라고 합니다. H2O2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분자식이 있음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메테인 CH4 있었죠? 자, 염화나트륨 아까 불꽃 색깔 할 때 NaCl이 되고요. 염화리튬은 LiCl.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되고요. 또 아까 HCl이라고 했던 거 염화수소였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무한히 많아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 위주로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H2O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물 분자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중에 수소 원자의 개수는 H2가 두 개가 있다. 2는 4. 그래서 수소